네, NBA 개막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고, 뭐, 지금 보면은 이제 시범 경기 같은 거 진행되고 있는데요. 20가지 이제 그 NBA 개막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내용,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버릭스가 쿠퍼 플래그를 1번 픽으로 뽑았어요. 이게 사실 매버릭스가 듀크의 스타 플레이어인 쿠퍼 플래그를 1번 픽으로 뽑는 게 정말 확률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1번 픽으로 쿠퍼 플래그가 뽑힌다는 건 뭐 거의 뭐 대부분이 다 그렇게 예상을 했던 건데, 댈러스가 이런 1.8%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진짜 뭐 살렸죠. 그리고 이거는 뭐 운명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8% 가능성을 살린 댈러스 매버릭스가 쿠퍼 블랙을 1번으로 지명을 했고, 그래서 이제 댈러스 매버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1번 픽 부자가 됐죠. 그 카이리 어빙도 1번 픽이었고, 앤서니 데이비스도 1번 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쿠퍼 플래그가 1번 픽인 그런 대단한 어떤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뭐 듀크 블루 데블스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였지만, 과연 그 쿠퍼 플래그가 지금 댈러스 매버릭스가 굉장히 약팀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잘 비집고 들어가서 신인 시절을 보낼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번 뉴스는 두 번째 이제 중요했던 뉴스는 뭐냐면, 듀란트가 로켓츠로 뭐 역사적인 트레이드 7팀이 연루된 트레이드였어요. 그 트레이드로 휴스턴 로켓츠로 듀란트가 이적을 했다는 거고, 그 소식이 나왔을 때 듀란트가 즐거워했던 어떤 행사에 참석하다가 즐거워했던 모습, 거기에 또 최근 소식은 듀란트가 이제 휴스턴 로켓츠하고 연장 계약을 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있는 거 보면, 듀란트는 확실히 이제 휴스턴 로켓츠의 소속 선수가 된 것에 대해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케빈 듀란트가 일단은 휴스턴 로켓츠로 가면서 피닉스 소속이었죠. 케빈 듀란트가 피닉스에서 휴스턴 로켓츠로 이적을 하면서 이제 대가로 받은 선수들은 뭐 이런 것들이었죠. 딜런 브룩스, 그 다음에 제일런 그린, 그리고 미래의 드래프트 픽들을 받았는데, 그만큼 아직까지 뭐 케빈 듀란트가 엄청난 어떤 가치가 있다, 뭐라는 거를 아직까지도 알 수 있는 그런 대단한 트레이드가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 우승팀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는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트리오 선수 3명의 선수가 핵심적인 정말 활약을 했습니다. 그 3명의 선수들이 모두 다시 돌아왔고 연장 계약을 했다, 뭐 그렇게 보시면 3명의 선수들이 전부 다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 소속 선수로 좀 긴 기간 동안 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년 우승팀인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이고요. 리그 MVP 그리고 NBA 파이널스 MVP 샤이 길리어스 알렉산더가 4년 슈퍼맥스를 계약을 했고, 그리고 올스타 포워드인 제일런 윌리엄스, 사실 이 선수가 조금 더 많이 기대가 되긴 합니다. 왠지 이제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는 거의 좀 완성형인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제일런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룸이 더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이미 뭐 올스타 포워드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NBA 팀 뭐 이런 데도 뽑히는 그 정도의 선수, 수비도 좋고, 그런 제일런 윌리엄스가 어느 정도 또 높이 올라갈지 그 부분도 뭐 지켜보는 게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비의 핵심이 이제 챗 홈그랜, 전부 다 이제 5년 연장 계약, 5년 루키 최대치 계약을 다 줬죠. 뭐 물론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그럴 정도의 계약을 받을 가치는 충분히 있던 선수였고, 어쨌든 OKC는 한 5년 정도, 4, 5년 정도 이 선수들을 구성을 해서 할 수 있는데, 부상 부분이 없다 그러면 뭐 샤이 같은 경우 부상 이슈가 그렇게 없고, 제일런 윌리엄스도 그렇게 없고, 챗 홈그랜은 뭐 처음 한 시즌 날려버린 거 말고는 그 이후부터는 꽤 그래도 꾸준하게 하고 있어서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식은 루카 돈치치 역시 화제를 몰고 다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LA 레이커스의 새 주인이 되는 그런 어떤 오프 시즌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적을 하고 난 뒤에 한 6개월 6개월 뒤인 거죠, 지금. 2월 2일 댈러스로부터 이제 트레이드 데드라인 트레이드 마감 시한에 LA 레이커스 소속 선수가 되었는데요. 뭐 이 소식을 듣고 좀 많이들 놀랐죠. 루카 돈치치가 8월 2일에 로스앤젤레스 소속 선수로 남습니다. 2028년까지죠. 그러니까 25, 26, 27, 28 뭐 이렇게 되니까 한 4년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르브론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연장 계약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은 없었고, 르브론은 그냥 선수 옵션을 선택을 해서 일단 23번째 NBA 시즌을 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23 시즌을 소화한 선수는 없고 23 시즌째를 소화하는 첫 선수가 되는 거고요. 레이커스 소속 선수로 뛰게 됩니다. 그리고 뭐 궁금한 건 그 루카 돈치치하고 르브론 제임스가 두 선수가 처음으로 전체 시즌을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데스몬드 베인이 올랜도 매직으로 이제 이적을 한 부분, 또 이것도 베인에게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런 베인을 데려오면서 이 출혈이 굉장히 컸던 그런 부분은 또 있습니다. 베인은 득점력 좋고 그리고 3점 슛이 좋죠. 그러니까 득점 부분에서 28등 그리고 3점 슛 부분에서 30등. 그러니까 뭐 완전 3점 슛 특화라기보다는 그냥 공격 토탈 패키지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랜도 매직은 이 선수를 굉장히 원했고, 그리고 이 파울로 벤케로 그리고 이런 선수들, 그런 선수들, 젊은 선수들이 꽤 이제 잘 되고 있고, 또 동부지구에서는 꾸준하게 이제 플레이오프 정도를 나가고 있기 때문에 데스몬드 베인을 데려와 가지고 새로운 어떤 트리오 비슷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제 노리면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올랜도는 이제 KCP, 켄타비우스, 칼도엘 포프, 콜 앤서니, 그리고 뭐 4개의 1라운드 픽을 멤피스로 줬어요. 그러니까 뭐 한 선수 데려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듀란트급에 가까운 선수 수나 혹은 이제 뭐 1라운드 픽 이런 걸로 봐서는 그만큼 이제 베인이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기대를 받으면서 올랜도 매직으로 이동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선수들, 베테랑들, 그리고 연장 계약 굉장히 많이 했다. 잠깐 보시면 파울 벤케로, 디에런 팍스, 제일런 잭슨 주니어, 미카엘 블리치스,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나즈 리드, 데빈 부커, 이런 선수들은 이제 베테랑 쪽에 속하고요. 이 선수들은 베테랑 혹은 젊은 선수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임스 하든, 줄리어스 랜들, 바비 포티스, 카이리 어빙, 그리고 프레드 밴블리, 이런 선수들 역시도 30대 선수인데 그 30대 선수들이 또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눈에 띄는 거는 제임스 하든, 카이리 어빙 30대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프레드 밴블리가 프레드 밴블리 같은 경우는 좀 팀에 좀 좋은 어떤 그런 좀 유리한 계약을 좀 해줬고, 울브스 역시도 이제 나즈 리드를 잡으면서 큰 출혈 없이 이제 몇 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팀의 어떤 구성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스퍼스 같은 경우는 이제 디에런 팍스하고 빅터 웬바냐마 요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매직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울로 벤케로의 올인, 그리고 이제 트리오 구성, 요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즐리스 같은 경우도 자모란트가 1번이긴 한데 그래도 제일런 잭슨 주니어가 어떻게 보면 더 알토란 같은 이 선수는 꼭 붙잡아야 하죠. 그리고 닉스 같은 경우도 미카엘 브리치스를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잡고, 그 다음에 선즈는 어쨌든 데빈 부커의 올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빅터 웬바냐마가 드디어 이제 복귀가 되었죠. 그 혈전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건강하게 다시 돌아왔고, 뭐 최근 보니까 뭐 그 파워도 엄청 좋아진 어떤 빅터 웬바냐마가 외계인 시즌을 할 것 같은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선수 CP3 데임 이렇게 있는데, 예, CP3 같은 경우는 크리스 폴은 LA 클리퍼스하고 계약을 했고요. 아마 마지막 시즌이 되지 않을까, 크리스 폴이 은퇴 시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뭐 데미안 릴라드 같은 경우에는 블레이저스가 좀 낭만 있게 이 선수를 품어줬습니다. 뭐 한 시즌 전혀 뛰지 못하는데 잘 품어 주었습니다. 미러키에서 이제 2년을 뛰었는데 데미안 릴라드가 다시 이제 포틀랜드로 왔죠. 예, 뭐 솔직히 데미안 릴라드는 포틀랜드가 어울립니다. 포틀랜드 소속 유니폼이 아니니까 좀 어울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크리스 폴 같은 경우는 1년 계약으로 이제 LA 클리퍼스로 가게 됐고요. 안 그래도 이제 나이 많은 그 스쿼드라고 조금 놀림을 받는데 거기에 이제 한 숟갈을 더 하는 형태로 되었습니다. 호네츠는 이제 썸머리그를 우승을 했고 큰 의미는 없죠. 예, 그리고 드래프트 픽들이 이제 썸머리그에서 잘했다. 크게 제 생각엔 큰 의미는 이건 없을 것 같아요. 뭐 썸머리그에서는 잘하긴 했는데 이 호네츠라는 팀 자체가 그냥 계속해서 루징 시즌을 하는, 뭐 라멜로 볼 때문에 한번 뭐 플레이오프도 진출하고 그러기는 했지만 호네츠는 뭐 그렇게 글쎄요, 크게 기대할 게 없지 않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룰이 있다고 해요. 예, 뭐 그러니까 엔드 오브 쿼터, 그러니까 쿼터 끝날 때 이제 던지는 슛, 그거 이제 카운트 안 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수들이 그거를 시도를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 아주 확률이 없는 슛을 뭐 보통 이제 좀 괜찮은 선수들은 자기 스탯을, 자기 이제 어떤 기록지를 손상을 시키더라도 슛을 쏘는 선수가 있고 안 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시도를 좀 많이 해라. 예, 그런 거. 그래서 마지막 3초, 그러니까 뭐 첫 3쿼터에서는 마지막 3초 안에 이제 취해지는 그런 슛. 그리고 적어도 36피트 정도, 그 거리가 먼 거리, 거기에서 던져지는 그런 거에서는 뭐 팀샷 어템프트 뭐로 취급을 하고, 뭐 선수는 안 하고, 뭐 그래서 좀 조금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이제 멀리서 던질 때 예전에는 그 선수의 슛으로 이제 기록이 되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버저비터 비슷할 때 뭐 아주 멀리서 이제 뭐 중앙선 이런 데서 던지는 반대편 코트 쪽에서 던지거나 뭐 혹은 로고 샷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에서는 그 개인의 어떤 그 기록의 손해를 받으면서 던져야 되는데 그 부분 해결을 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에이튼, 빌, 스마트가 이제 LA로 갔다. 뭐 여기서 에이튼하고 스마트 같은 경우 LA 레이커스로 간 거고요. 브래들리 빌 같은 경우에 LA 클리퍼스로 갔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역시 이제 인기 있는 어떤 도시이기 때문에 좋은 선수들이 꽤 많이 옵니다. 브래들리 빌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큰 계약을 이제 어쨌든 받았던 피닉스에서 LA 클리퍼스로 이제 합류를 하게 되고요. 뭐 금액 자체가 클리퍼스 입장에서는 브래들리 빌한테 뭐 5천만 불, 6천만 불 이렇게 6천만 불을 지불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브래들리 빌의 어떤 그런 능력을 누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LA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디안드레 에이튼하고 마커스 스마트를 사인을 했어요. 약간 스틸인 것 같아요. 조금 유리한 어떤 그런 계약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두 선수가 원래 이제 좀 피크로 갔다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르브론 제임스하고 그리고 루카 돈치치가 잘 살려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터너, 페이서스에 계속 뛰었던 이 터너, 이 선수가, 마일스 터너 선수가 이 벅스로 간 건 전 솔직히 조금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뭐 긴 어떤 그런 어떤 뭐 이게 결국은 4년 계약을 해줘서 간 건가? 그러면 인디애나는 4년 계약을 이제 뭐 해주지 않았나? 그럼 이제
마일스 터너에 대해서 어떤 그 존중은 그렇게 뭐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하지는 못해요. 물론 이제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조금 그런 면이 있긴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스몰 타운, 조금 작은 그 시장이다 보니까 젊은 선수들 위주로 하고 거기에 이제 좀 뭔가 기여를 했던 부분에 대한 보상을 그렇게 잘 통 크게 하지는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마일스 터너도 이제 마찬가지 그런 이제 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굉장히 있는 스트레치형 빅맨이고 그리고 또 수비가 좋고 그리고 리바운드도 좋은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벅스에서는 야니스 안테토쿤보하고 브룩 로페즈보다는 훨씬 더 좋은 매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이제 핵심 선수였는데 마일스 터너가 인디애나 페이서스에서 뭐 미러키 벅스로 뭐 이적을 한 건 조금 놀라운 일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셀틱스 같은 경우는 좀 망하고 있어요. 예, 셀틱스는 우승을 한 팀인데 제이슨 테이텀이 이제 큰 부상으로 일단 올 시즌 거의 뛸까 말까 이런 상태인데다가 또 우승 주역들을 전부 다 이제 좀 트레이드를 좀 많이 했어요. 예. 제이슨 테이텀이 일단은 아킬레스 뭐 찢어져서 이때 이제 동부지구 준결승이었죠. 예, 그래서 이 선수는 아마 25, 26 시즌에 뛸 수 있을 까 뭐 최근에는 뭐 워낙 그 재활 과정이 좋아가지고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뭐 현재까지는 어쨌든 25, 26 시즌 뛰는 게 어렵지 않냐. 물론 워낙 큰 부상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셀틱스가 이제 두 명의 어떤 그 노장 우승의 주역 선수였지만 지금 조금 노장으로 가고 있는 그런 두 선수를 이제 좀 제외를 시켰습니다. 로스터에서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는 이제 아틀란타 호크스로 갔고요. 주루 할러데이 같은 경우는 이제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로 갔습니다. 대신 이제 보스턴 같은 경우는 앰퍼니 사이먼을 데려왔는데 이 앰퍼니 사이먼은 그냥 조금 난삭기가 좀 있는 어떤 공격 폭발력은 물론 있는데 수비 부분에 분명히 약점이 있고 이래서 그냥 식스맨 정도로 보스턴 시스템에서는 뛰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고요. 닉스 같은 경우는 꽤 성적이 괜찮았는데 어쨌든 톰 티버도 감독 체제 하에서는 더 높이 올라가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일단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물론 그 닉스의 어떤 그 어떤 경기력 그 좋았던 그런 부분들이 제일런 브런슨이 어떤 그런 갈아붙이는 그 선수의 어떻게 보면 혼자 능력 같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감독의 영향이라기보다는 4쿼터에 그냥 어떻게든 해내는 브런슨 그러다가 이제 그 선수가 이제 너무 지쳐버리면 이제 떨어지는 거. 물론 시스템이 그렇게 없다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톰 티보더 감독은 이제 좀 물러나게 되고 마이클 브라운 감독이 이제 킹스에서 잘했죠. 그리고 이전에도 뭐 프로ven 레코드도 괜찮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감독이기 때문에 닉스에서 어쨌든 지금 닉스의 로스터는 굉장히 좋거든요. 이제 그 로스터를 잘 이용해서 선수를 잘 이용을 해서 뭐 어쨌든 결승 진출을 한번 해야죠. 그래야 이제 이 자리 보존이 좀 되지 않을까. 극성스러운 뉴욕에서요. 그래서 페이서스에게 뭐 동부지구 결승에서 6차전에서 떨어졌죠. 물론 뭐 닉스가 그 정도 올라간 것도 닉스 팬들 입장에서는 행복해 했겠지만 수뇌부 입장에서는 우승권, 그러니까 뭐 파이널 진출 아니면 큰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톰 티보더 감독을 경질하고 NBA 코치상을 받은 적도 NBA 올해의 감독상을 받은 적도 있는 마이크 브라운을 티보더를 대체해가지고 감독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네, 뉴욕 닉스는 관심 있게 지켜보는 팀이고 아마 시간이 나면 뉴욕 닉스 경기를 저도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맥컬럼 파월 그리고 커너턴 볼 그리고 이 많은 베테랑들이 이적을 많이 했어요. 듀란트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제 CJ 맥컬럼은 뉴올리언즈에서 워싱턴으로 갔어요. 워싱턴으로 가면서 데려온 선수가 뉴올리언즈가 조던 풀, 샤딕 베이 이런 선수들 데려왔어요. 저는 뉴올리언즈가 잘한 트레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유는 뭐 CJ 맥컬럼 같은 경우는 이 공수 밸런스로 보면 수비 부분에서의 어떤 계속 안 되는 부분 그게 이제 좀 크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격은 20득점 정도를 하기
하기 때문에 뭐 흠잡을 데가 없지만, 그렇다고 이게 뭐 약간 그 1대1을 잘하거나 이런 건 또 클러치 때 그런 건 또 아니고, 약간 예, 그 뭐 조금 모자라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조던 풀은 이제 또 리듬을 타면 또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뉴올리언즈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뭔가 젊은 선수들이 팍팍 불이 타지 않으면은 뭐 어차피 플레이오프 진출을 못하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괜찮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어떤 뭐 자이언 윌리엄슨 와, 뭐, 조던풀, 이렇게 좀 폭발력이 터질지, 그런 건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노먼 파월은 좀 아쉬워요. 이제 LA에서 마이애미로 갔는데, 노먼 파월이 사실은 자신이 이제 커리어 하이를 찍었는데, 이제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만큼 NBA 어떤 팀은 어떤 이 선수가 에이스가 되느냐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노먼 파월이 커리어 뭐, 이어를 보내기는 커리어의 최고 좋은, 어떤 그런 성적도 내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선수가 이제 팀을 이끌어가는 뭐 3옵션, 2옵션 이런 선수로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LA 클리퍼스가. 그래서 그 마이애미로 보내면서 존 콜린스 이 선수는 잘 데려왔어요. LA 클리퍼스에서. 뭐 이 젊기도 하고 그리고 파워도 좋고 슛도 좋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포워드로서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유타로부터 존 콜린스를 데려왔고, 그리고 팩 커너턴 같은 경우는 이제 샬럿으로 갔습니다. 뭐 큰 샬럿으로 갔으니까 큰 의미가 없죠. 예. 그리고 론저볼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리블랜드로 갔습니다. 론저볼은 무릎 수술해서 이제 복귀를 해서 조금 괜찮은 복귀를 했거든요. 그래서 클리블랜드 강팀이니까 거기서 이제 좀 선수 구성도 굉장히 좀 뭐 풍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리를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질 때 충분히 폭발력을 보여주면 론저볼도 잘 어떤 자신의 명성을 클리블랜드에서 찾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너게츠 같은 경우가 또 센세, 사실은 너게츠가 16위 이 정도로 와야 될 게 아니고 좀 많이 위로 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마이클 포터 주니어를 어쨌든 악성 계약 같은 그 부분을 해결하고 브루클린 쪽으로 이제 잘 협상을 했죠. 그래서 존슨이랑 발렌시나스 브라운 이런 선수들을 이제 바꿔치기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덴버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그 어떤 그 벤치 뎁스가 너무 안 좋았는데, 뭐 존슨, 발렌시나스, 브라운 이런 선수들 데려오면서 갑자기 팀이 확 좋아져 버렸어요. 예. 2023년 NBA 챔피언십 우승을 했죠. 너게츠가. 그다음에 이제 서부지구 뭐 준결승에 이제 계속해서 떨어졌죠. 24시즌 혹은 25시즌 뭐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뭔가 요키치라는 뭐 절대 권력의 어떤 MVP가 있는데도 그런 부분이 계속되는 거는 결국은 이제 팀의 뎁스 문제 이런 거였는데, 거기에 이제 주범이 사실은 마이클 포터 주니어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사실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깔끔하게 어떤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프론트에 굉장히 어떤 뭐랄까 칭찬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캠 존슨 이 선수도 잘해요. 이 선수 분명히 어떤 덴버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할 걸로 봅니다. 마이클 포터 주니어보다는 훨씬 캠 존슨이 좋은 활약을 보여줄 걸로 보이고, 그리고 요나스 발렌슈나스가 또 뭐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나스 발렌슈나스가 요키치의 어떤 그 쉬는 시간 보장 충분히 하면서 또 자신도 발렌시아나스도 충분히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도 이제 괜찮은 활약을 했었던 23 시즌에 우승할 때 브루스 브라운이 진짜 알토란 같은 활약을 했거든요. 근데 이 선수 다시 데려왔죠. 이제 뭐 궁합이 맞는 선수는 다시 와도 궁합이 잘 맞을 거예요. 뭐 알 호포도 봐도 그렇잖아요. 뭐 보스턴 뛰다가 딴 데 갔다가 또 보스턴 하는데 또 잘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리고 독일은 어쨌든 세계 농구 대회에서는 독일이 참 잘한다. 유럽의 베스킷이긴 하지만 미국도 참석하지 않는 유럽의 베스킷이기도 하지만 유럽 농구 대회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데니스 슈로더가 우승을 또 시켰어요. 그리고 프란츠 바그너 올랜도 매직 선수죠. 이 선수도 이제 독일 국대만 가면 완전 난리 납니다. 그래서 터키를 무찌르고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홀 오브 페이머 2025년 뭐 그 명예의 전당 클래스는 이제
카멜로 앤서니, 드와이트 하워드 뭐 이런 선수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그래서 뭐 요런 네이스미스 메모리얼 바스켓볼 홀 오브 페임 뭐 요런 거에서 이제 카멜로 앤서니가 이제 유명 인물이죠. 드와이트 하워드 그리고 2008년 미국 리딤팀 그리고 WNBA의 레전드인 수버드, 마야 무어 그리고 실비아 파울. 뭐 WNBA는 진짜 뭐 되게 유명한 사람 말고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좀 요즘 좀 재미있긴 하더라고요. 하이라이트 보니까.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보면서 공부도 할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수버드 이런 뭐 대단히 유명한 선수 이런 선수들이 뭐 또 명예 전당에 헌액이 됐고 뭐 또 감독인 빌리 도노반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또 그 홀 오브 페임에 갔고 그리고 감독 같은 경우에 연장 계약을 한 감독이 리 칼라일 감독 인디애나죠. 그리고 마줄라 감독 이 보스턴 셀틱스죠. 그리고 빌리 도노반 감독은 불스인데 불스는 좀 못하고 있는데도 연장 계약을 잘 줬네요. 그리고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JJ 레디 말이 많았는데 어쨌든 한 시즌 잘 꾸려갖고 또 꽤나 이제 역량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감독들이 연장 계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플레이 뭐, 리칼라일이 매버릭스 코치 아닌데 그죠? 잘못 적었네요 이거. 인디애나의 감독인데 인디애나의 감독인 리칼라일 그리고 보스턴 셀틱스의 감독인 조 마줄라 그리고 불스의 감독인 빌리 도노반 그리고 레이커스 감독인 JJ 레딕이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매버릭스 감독은 제이슨 키드죠. 그리고 인저리 그리고 리커버리 뭐 다친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네, 뭐 이번 시즌 못 돌아올 만한 선수들이 릴라드 그리고 데미안 릴라드 그리고 타이리스 할리버튼은 아마 전체 시즌 다 못 뛸 것 같다. 아킬레스건 찢어져 가지고 그리고 테이텀도 이제 뭐 지금 복귀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는 않았어요. 테이텀은 돌아오고 싶어 하고, 테이텀이 어떤 딴 데서 얘기한 건 뭐냐면, 자기가 이제 돌아올 때는 홈 경기장에서 복귀를 하고 싶다. 보스턴, 보스턴이 홈구장 거기서 이제 돌아오는 걸 꿈꾸면서 이제 계속 어떤 그 힘든 여정을 겪어내고 있습니다. 벌써 데미안 릴라, 타이리스 할버튼, 제이슨 테이텀 뭐 이런 선수들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막 경기가 막 좀 재미없어지려 그 거기에 근데 더 있어요. 프레드 밴블릿이 또 당했습니다. 이 부상을. 그래서 전체 시즌 또 아웃이에요. 휴스턴 로켓츠의 어떤 믿을 만한 포인트 가드였는데 좀 휴스턴 입장에서 좀 타격이 있죠. 휴스턴은 일단은 뭐 아멘 톰슨 그리고 케빈 드란트 뭐 생군 뭐 이런 선수들 위주로 이제 볼 핸들링을 하려고 일단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물론 백업으로 어떤 포인트 가드 유능한 포인트 가드를 좀 알아보는 그런 일도 하기는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1옵션 이제 1옵션인지 2옵션인지 좀 헷갈리는 타일러 히로 이 선수도 8주 결정이 됐고 멤피스의 어떤 키 큰 선수죠. 제크 에디 이 선수도 한 뭐 2달 정도 발목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제럴드 맥게인 이 선수도 뭐 손가락 부상으로 이제 출전을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여기에 나오는 것들 중에 제가 뭐 좀 재밌어 보이는 어떤 내용들은 여기 이제 read more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한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고 한번 내용을 보고 또 더 추가로 전달해 드릴 게 있는지는 살펴보고 한번 뭐 추후에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